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막 원장의 신바람 나는 강의 내장으로 삽시다. 근데 이제 강한 자부심 내장으로 삽시다. 이제 209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이것은 이제 오늘 강의하고 다음번에 강의 2번이나 3번 정도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 강의가 보수주의가 줄을 이뤘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수주의의 사상이 이제 기초를 이루는 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보수주의란 말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차차차차 이제 학문이나 인문과학이 우리 사회에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먹을 것이나 이제 물질적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정신문화, 정신적인 이제 사상 같은 거, 그러게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짐으로써 보수주의를 생각하게 되지만은, 지금부터서 이제 보수주의도 제대로 정립을 하고 진보주의로 재조명하고 다시 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인문사회의 지적 수준이 더 풍성하고 더 진화를 해가지고 성숙된 모양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걸 이제 마무리로 해서 진보와 보수주의를 추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는 이제 내 강의에서 그렇게 많이 강의를 많이 하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 강의가 지금 209강인데 보수주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왈가왈부한 것은 강의가 시작한 것이 279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179강에 이제 보수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수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쭉 이제 보수주의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을 여기다 적어놨고, 강의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183강에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공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진보는 이제 아주 작게 했다고. 진보주의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이제 대통령 선거철에 의해서 서로 우열을 가리는 이제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여당 대통령 후보는 머리는 좋은데 인격이 문제다. 그런 정도에서 슬쩍 끝마쳤어요. 내장 지수가 좀 낮다. 예를 들어서 IQ는 좋은데 이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분의 성장기를 보면은 PLQ 지수는 높을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열정, 또 머리가 좋은 거, 그것은 이제 내장 지수가 높고 상당히 이제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외의 덕목, 예를 들어서 사회지수랄지 또는 감성지수랄지 또는 도덕지수랄지, 그러면 창의력은 이제 잘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를 쳐주잖아. 근데 그런 머리가 좋은 것은 적당히 좋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이 우리나라보다 IQ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벨상 탄 사람이 많은 것은 보면은 그 IQ 말고 다른 이제 지수가 높기 때문에 유태인이 이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잘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감성 지수라고. 또 도덕 지수 또는 의지력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지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는 과거 나의 강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수주의가 영국에서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보수주의가 많이 발달되었다고 그렇게 내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수백 년 동안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진짜 진보주의는 200년 전 정도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고 있기 짧다고. 제일 알기 쉽게 말하면 칼 막스가 200년 전에 이제 그런 것을 200년은 이제 100년 정도 내지 15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그게 이제 지식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소련 사회에서 공상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불란서나 영국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공산 사상이 잘 침투가 잘 안 돼요. 그때 당시에도 1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에서 쉽게 100% 성공을 한 거죠. 공산당 혁명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역사가 좀 길고 짧음에 따라서 보수주의의 공부는 우리 어느 정도 많이 했었다고. 예를 들어서 에드먼드 버크의 이제 보수주의의 기본 능력이랄지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표를 하나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벌써 200년 전에 미국에서 러셀 버크 여기에 도표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보수주의가 더 일찍 이제 에드먼드 버크라는 이제 영국 사람이 이제 그 한 300년이고 400년 그 옛날부터 있었고, 이제 200년 전에 이제 그 후에 미국의 러셀 버크의 이제 이 책이 있는데, 먼저도 내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이 책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러셀 커크가 이제 저자인데, 컨서버티브 보수주의란 말이죠. 이제 이게 10가지 덕목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건데, 이 책에서 따온 것이 이제 보수주의에서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 천천히 이제 고씹어보면 이제 의의가 많고, 이 강의를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끝마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게 구분이 잘 되어 있다고요. 첫째, 보수주의. 공화당이 됐든지 국민의힘이 됐든지 도덕률 가치관이 좋아야 된다고. 가치관을 좋은 것을 선호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발전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도덕심이 더 강해야 된다고. 어떤 면에서. 왜 그러면 오랜 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경력이랄지 교육이랄지 이제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상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주의 않겠어요. 보수주의라는 게. 그래서 도덕률이 조금 가치관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형편없다든가 돈밖에 모른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천한 자본주의란 말을 쓰잖아요.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이제 가치관이 좀 없는 사람들고 천한 자본주의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그래서 도덕인데. 그런데 진보주의는 좀 가치관이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을 잘 보면 잘 이제 도움이 되는데 진보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인데 나중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가는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뭐 사상가다, 이거 정치가도 아니니까 단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통 국민이나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교양인이 되고 또 지식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가 이제 이 칼막스가 됐든지 자본주의의 돈밖에 모르는 그런 보수주의자들을 개혁을 해야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그게 영국에서부터 공산혁명이 칼막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영국 사람들도 자본주의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진보주의 사상이 있었다고. 잠깐 이제 다음 강의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여하튼 진보주의라고 하면 기존의 모든 생각들, 기존이라는 것은 보수가 먼저 창궐을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하고 부자 빈부격차가 심하고 뭐 어쩌는데 그렇게 해서 사오는 부작용을 그런 기존의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변혁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진보주의는 자본주의의 기존의 보수적인 그런 사상들을 변혁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위주로 하지만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보주의가 힘이 세고 그런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재분배해야 된다. 세금을 많이 걷든지 뭐가든지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연약한 이제 계층을 돈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해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을 리더하는 것이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좌파라고 그러잖아. 좌파란 말을 쓰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리버럴이라고 자유스러운 그런 리버럴. 자유스럽지만은 돈만 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예술계통의 리버럴. 그러니까 리버럴은 것은 강남 좌파가 리버럴일 수도 있잖아요. 돈도 많고 생각도 리버럴을 하면서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 그런 것은 사회당이라 할 수도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것이 확실하게 차이를 두는 거라고.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도 이런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야당을 찍을까 여당을 찍을까 좀 정치적인 그런 인문 사회적인 이게 노하우나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지 제대로 찍을 거하고 찍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사회 발전에서. 그래서 이제 다양성은 보수주의에서의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이게 보수주의자의 덕목이라고 이게 발전시켜야 되는 대목이라고.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진보주의에서는 도덕률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다양성은 공통이다. 똑같다. 그러니까 다양성은 보수에서도 중요시 생각하고
진보주의에서도 다양성이 있어야지 이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랄지 창의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의와 공정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정의와 공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을 해가지고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통되거나 진보주의에서 공정과 정의를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느냐,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과 자유. 자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수주의에서 많이 자유로운 사상과 그 대신 또 책임의식도 강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자유를 분방하더라도 이제 공정한 선거가 되게 여기서는 이제 공평하게 선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 사유재산을 여기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는 사유재산을 많이 이제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데가 이제 이쪽이죠. 보수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굉장히 옹호해 준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너나 나나 공평하게 부자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 공동 분배라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공동 농장도 있고 같이 일하고 같이 이제 하면은 그 자체가 인간의 자유스럽고 또 사유 내 거다 소유 의식이 발동시킨 것을 이용한 것이 이제 보수주의라고. 그것이 제일 생산성이 높다고. 근데 이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내가 수확을 노력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만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면은 불공평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탈감이 생기고, 저 친구는 일도 하고 적당하게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데 배급은 똑같이 받으면은 불공평하잖아요. 일도 떨어지고, 그렇게 똑같이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노력안에 그게 상응하는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집단적으로 이제 배급을 해서 나눠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생산성이 떨어진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그것이 제일 크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제가 사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6살, 7살 때 피란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의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이제 교육을 다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제 해서 좋은 일을 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 보수하고 진보를 어느 정도 체험도 하고 알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공부를 좀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수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거고, 권력 견제, 권력을 절제하고 균형을 잡고 권력을 나눠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주의 정신이 있고 없고, 뭐 공산인민민주주의 그 말만 민주주의지 보수주의에서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뭐 공평한 선거도 잘 안 되고 민주주의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또 공산주의 이제 진보수주는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은 그것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기득권이 생기고, 그러면 기득권하고 비기득권하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불공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공평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과거의 전통을 옹호하는 것이 보수주의고, 너무나 과거 전통을 무조건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수구 꼴통주의라고 그러잖아. 수구 꼴통. 그런 것은 이제 그 과거에 좋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문화랄지 그런 그 관례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이거 좋지 않으면 이걸 고쳐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진보주의에서는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개혁, 이게 변화시키는 거, 그것을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 공동체는 공통인 것 같아요. 여기도 공동체 의식이 있고 여기도 공동체 의식이 있고, 모범, 이제 잘 살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줘야지 딴 사람도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는 모범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여기는 그 공산당이 그 정치에 의해서 따라주기만 하면 되니까. 선악관념, 선악관념, 종교를 이제 옹호를 잘 해주는 데가 보수주의 국가라고. 그때 공산주의는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 무종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종교의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3대 세습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 제일 뭐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종교가 김일성이를 믿는 그게 자체가 종교지, 뭐 그리스도교가 있다든가 뭐 자비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뭐 별로 없는 것이 이제 특색이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보수주의는 게을러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를 시키려고 안 한다고. 움직이려고, 내가 뭐 할 필요, 지금 만족하는데 변화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것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를 시키고 하지. 그러는데 국가 사회가 정신 문화를 좋게 발전시키나 국가의 일반적인 국민성이나 의식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저급한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란 말을 쓰잖아요. 이게 자기의 잉여 재산이나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 연약한 계급에 골고루 나눠주고, 동시에 같이 같은 사회에서 질을 높이는 그런 행동, 그런 것은 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변화를 한다고 하면은 점진적이고, 그러니까 점진적이라는 건 말이 점진적이지, 지금 우리나라 잘하고 있잖아,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 그리고 뭐를 변화시킨다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굳어져 있는 정신 문화를 뭐 변혁을 시키고 고친다고 하는데, 당신이 뭐가 뭐 잘났다고 그런 능력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지, 뭐 당신이 노력한다고 그것이 잘 돼? 그렇게 비꼬고 그런 사회가 이게 저개발 자본주의, 그 매판 자본이라, 뭐 하여튼 뭐가 든 수준이 낮은 보수주의가 그렇게 한다고. 혁신이라는 것은 빨리 급작스럽게 빨리 이게 발전시키고 그런 것이 혁신인데, 그게 잘하면은 혁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라는 것은, 자혁명은 자기 자신이 깨우쳐 가지고 스스로 이제 발전시키는, 스스로 변화시키고 동기부여가 되고 발전시키는 그런 진화 과정, 성장 과정, 성장 로드맵,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나태해가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건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민의 질이, 먼저도 이야기하면 중산층이 변화를 잘 시켜준다고. 이게 제일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연약한 것은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중산층이 강해야지 이게 이 보수주의가 많이 발전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는 급삭스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수주의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선사업, 기부, 정부의 이제 빈부 격차를 줄이는 이제 공평사회를 이루는데 노력을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미국에도 양당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고 여기는 공화당이 이제 주를 이루고, 유럽에서는 3인당, 사회민주당이 이제 보수 쪽에 송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사자가 들어있으면 이게 진보주의 좌파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유럽에서는 이제 3인당이 보수주의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미국의 실용주의가 벌써 보수주의, 미국은 보수주의인데 이제 좌파 진보주의 색채가 실용주의가 여기 이제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혁명이라는 것은 혁신은 칼 막스가 이제 만든 거고, 그래서 저기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진보주의는 결국은 사회주의에 가깝고, 유럽에서는 사회민주당에 예를 들 수 있고, 일종의 집단주의고, 그리고 공정을 원한다. 이제 그건 이제 기존의 연약한 정치, 경제, 사회 전체에 대해서 진보주의는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제 너무나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나 보수주의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항해서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려는 경향을 가진 집단이 진보주의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전통 가치와 인정을 지향하는 보수주의와 대립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더더구나 자본주의에 반발해서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재분배나 규제 혁파를 부르짖고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했다. 그게 이제 진보주의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 이제 보수주의는 어느 정도 정착된 이 가치관을 이렇게 10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진보주의는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주구난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이 진보주의라고. 그래서 진보주의 사상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진보적인 사상으로 지칭되는 것으로는 공산주의. 현재 공산주의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공산주의가 없어요. 겨우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남아 있는데, 사회주의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 유럽에서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란서도 마찬가지로 좌익 사상이 3인당이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사회자유당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주의 녹색당이라고, 그런 데가 이제 정권을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혼자 이제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힘 있는 당하고 연립해서 그런 정치를, 독일이 그 특색이 있잖아요. 앵겔라 메르켈도 중소정당인데 야당 여러 가지 당을 이제 규합을 해서, 거기가 아마 보수주의일 거예요. 보수주의고, 요번에
독일 대통령이 숄츠가 있는데 거기는 더 좌파의 경향이 있는 당에서 이제 주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마르크스랄지 또는 뭐 자익사상이랄지 좌파랄지 또 뻘객이나 이념에 자꾸 대입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유리하고 그런 것을 포지션을 잘 해가지고 투표만 많이 얻어가지고 대통령만 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공평한 사회,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공평해야지 자부심이 발전한다고. 그리고 보수주의가 아무래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연구를 하면 더 창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현재 공산주의가 너무나 획일적이고 언론을 탄압하고 자유로운 사상을 자꾸 하면은 과학 문명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사상 문화도 떨어지고, 그래서 발전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란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적어도 자본주의랄지 또는 보수주의가 어느 정도는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 벌써 50년에다가 70년 동안에 보수주의나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인문도 차차차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사문화나 이제 여러 가지 식민지랄지 또는 6.25 전쟁에서 생각하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발전을 못했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안정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안정되고 다음은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압축 정신문화를 이제 하는데, 나의 주장은 강한 자부심을 연마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강하고 올바르고 이제 왜곡되고 삐뚤어지지 않고 정도를 추구하는 이제 자아 심리학에서 자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자기가 성숙도가 좀 올라가고 자부심이 자가 발전하는데 힘이 되고, 그것이 무언가를 자꾸 깨달으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희열을, 뿌듯함을 자꾸 느끼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는 거죠. 다음 강의의 이 토픽,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특히 진보주의에서 강의를 한 번 더 하고 마칠까 하는데,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보수주의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중점적으로. 그리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 겉으로 보면은 더불어 민주당이 노선이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다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각 나라, 각 시대마다 그 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같이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이게 내려오는 가치관이 그렇게 없다고. 변동이 심하다고. 기복이 심하고 급진적이고 각 나라나 시대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진보 당의 당명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당이 됐다가 저렇게 붙였다 그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